네, 안녕하세요. 독서게임 채널의 김들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 위너스북에서 제공받았지만 이 책에 대한 평은 100%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제 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분이고요. 잡지 편집자,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 제작자, 그리고 작가, 기자 등 다양한 성공을 거두신 분입니다. 이분이 베스트셀러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의 저자라고 하네요. 안 그래도 이 책도 좀 읽어보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담아놨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저자로 바나비 마시라는 분이 있네요. 하버드대와 프리스턴 고등연구원에서 운과 복잡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목차를 먼저 볼까요? 1부 모든 행운의 시작점은 행동이다. 2부 확고한 삶의 목표가 행운의 방향키가 된다. 3부 좋은 환경의 사람들 속에 행운이 숨겨져 있다. 4부 생각을 바꾸면 행운은 내 편이 된다. 5부 행운에 취하면 미래는 미리 당겨져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책을 제공을 받았긴 했지만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이 되게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행운이라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책을 만나게 된 게 되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먼저 31페이지. 진정한 행운은 우연, 재능, 노력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되어 노력은 누구나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 놀랍게도 재능 역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재능에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회에 대한 열린 마음, 모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심지어 긍정적인 태도가 그렇다. 이 문장이 되게 초반부에 나오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이유가 제가 요즘에 좀 꽂혀있는 분이 브루스 립튼 박사라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 써니즈 님의 그 채널에서 본 영상이 제가 자기 개발을 독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판단한 어떤 내용들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거기에 꽂혀 있거든요. 그 부분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문장입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노력이 창의적 사고를 위한 독서나 강연 듣기 등의 여러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재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다, 변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자 같은 경우는 재능이라는 부분을 내가 변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도 포함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좀 저만의 해석을 하자면 재능이 그 브루스 립튼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7세까지의 최면을 거는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 인생을 바라보는 그 마인드셋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면이나 반복 등을 통해서 이걸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요 브루스 립튼 박사의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8페이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이후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각각의 상황에 직면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이다. 그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너무 위축되어 CEO에게 말을 걸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엘리베이터에 탄 순간을 운 좋은 순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브루스 립튼 박사의 얘기로 또 이어가자면 내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잠재의식, 예를 들어서 뭐 부자는 나쁘다, 돈이 많은 건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대단한 부자들을 만났을 때 그 부자들에게 친밀하게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면 나에게 그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잠재의식을 통해서만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내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과 다른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평소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하는 나만의 가치관을 이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게 계속 반복과 연습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요즘에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걸 시도를 해보긴 했지만 이게 한 달을 꾸준히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시작하는 그 마인드, 뭐 어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내리는 본능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아침이 달라지니까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내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42페이지. 얼마나 운이 좋은가. 하지만 만일 주차 자리가 발견하는 일이 진정 우연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똑같이 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남편은 경험, 준비, 지식, 관찰력을 통합하여 자신을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이거는 알고 계실 분이 있을까요? 옛날에 그 시크릿 열풍 돌 때 있죠.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시크릿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시크릿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크릿의 그 이론대로 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한 사례가 나와요. 어떤 CEO 분이었나? 그분이 나와서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자리가 차서 주차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본인이 항상 자리가 있다는 상상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반드시 빈자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크릿은 그 내용만 봤을 때는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고 어떻게 뭐 생각만으로 자리가 항상 남아있냐,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니냐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되게 품어왔던 그 의문을 조금 뒷받침하는 근거랄까요? 근거가 되는 문장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가 마치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운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과 다른 내가 판단력과 관찰력,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내게 좋은 운이 오도록 형성이 된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자는. 그래서 다른 뭐 자기계발이나 뭐 여러 가지 강연자들의
의견과 달리 행운 또한 내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다음 45페이지. 일단 손전등을 쥐고 있다면 어디를 비춰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보거나 앞에 놓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운 좋은 기회들을 종종 놓친다. 이 부분은 미라클 맵이라는 책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제가 이것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죠. 이 엄남미 작가의 미라클 맵이라는 책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인생에서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내가 큰 뿌리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 설정을 딱 해두고 그 방향에 이제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원래 가졌던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 잠재의식 등에 의해서 항상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지 않고 변화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계발 서적을 보신 분들은 자주 예시로 드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밤에 차를 타고 가면 대구에서 부산까지 갔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한테 보이는 부분은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춰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서울이라는 목적지를 세팅만 해두고 코앞에 불빛이 비춰지는 부분만 충실하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서울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5페이지. 한 통치자가 주사위 2개를 던지자 모두 숫자 6이 나왔다. 숫자 합이 10이라면 가장 좋은 경우였다. 하지만 상대편은 자신도 해보겠다고 우겼다. 그가 주사위를 던지자 한 개는 6이 나왔다. 다른 한 개는 두 동강이 나서 한쪽은 6이 다른 한쪽은 1이 나왔다. 그래서 도합 13이 되었다.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까? 우리는 계속 시도를 해보기 전까지는 어떤 최상의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을 보고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올림픽 때나 이럴 때 보면, 아니면 월드컵이나 이럴 때 짜릿한 역정승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로또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로또 번호가 되게 말도 안 되게 연속되는 숫자들이 있다든지, 혹은 예전에는 달리기 기록이 10초대 안으로 단거리 달리기였나요? 100m인가? 어쨌든 그 10초 안에 단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인간으로서는 이 시간을 단축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10초라는 그 마의 구간을 단축시켜서 9초대로 들어오게 한 사람이 최초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전까지는 10초 이내로 단축을 못하던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가 나타나고 나서는 이제 거짓말처럼 10초 안으로 기록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미리 정해버리고, 잘 되면 그것을 행운이라 치고 잘 안 되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83페이지.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은 행운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에요. 우울하게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침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행운을 만들고 싶다면 조금씩 용기를 내어 예상치 못했던 일을 시도해 봐야 한다. 제가 좀 특히 이래요.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이 기반이 돼서 내가 들어 취업 준비를 할 때나 아니면 특정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뭐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저는 그거를 되게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좀 그걸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불 속에서 그냥 막 해가 종천에 뜰 때까지 그냥 침대 안에서 자다가 일어났다가 자다가 일어났다가 뭐 이랬던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았다 뜨면 지나가겠지 뭐 이런 안일한 가벼운 생각으로, 되게 잘못된 판단이죠. 저번에 아는 취업 준비 중인 동생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 동생이 뭐 하는 말이,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쓸 내용이 잘 많이 없다. 그래서 나는 뭐 아르바이트 할 때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안 해서 후회되고,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하지 못해서 후회되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열한 그 말들을 들어보니 해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운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그 두려움과 불안을 외면한다면 더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올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21페이지. 명확한 방향으로만 가고 새로운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약해요. 이 부분은 엔잡하는 허데리라고 아시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언급한 부분과 되게 유사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 문장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라는 주제로 소개됐던 내용인데 이거는 뭐 낯설진 않죠. 이 전형적인 한국인들이 좀 많이 겪는 심리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좀 신기했던 부분은 이 외국 저서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자유롭고 되게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도 이제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188페이지.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 행운을 거머쥐려 노력하는 일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진짜 요즘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고 신해철 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내가 하는 노력이라는 건 성공이라는 공이 담길 그릇을 크게 키우는 거다. 커진 그릇이 어떻게 보면 운이죠. 되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A라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A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무조건 내가 엄청 노력을 하면은 A가 달성이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달성이 될까요? 저는 옛날엔 되게 단순하게 A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면 A가 무조건 이루어진다 라는 입장이었지만, 요즘엔 내가 엄청 노력을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조금 업그레이드 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노력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A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꼭 이뤄지리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한 욕심이랄까요? 욕심이 되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욕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노력을 하는 그 동기부여로 작동할 수 있는데, 내가 바라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죠.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노력했다라고 하는데도 만약 안 되면, 사람마다 달라요.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이게 안 될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 상황을 되게 힘들어하고 그거를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거듭되는 실패로 점점 스스로가 힘들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기대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 다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악순환을 반복했던 저로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 아이들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항상 보기 마련이다. 어쩌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자란 작은 동네를 떠난다거나 동네 월마트가 아닌 나사에서 일을 하는 미래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브루스 립튼 박사의 내용과 조금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7세까지 겪어온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로 인해서 얻어진 어떤 경험,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건데, 그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해외를 홍콩이랑 일본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동생은 그 인턴으로 미국을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저는 어떻게 미국으로 인턴을 가서 1년 동안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여행을 가는 거는 제가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제 가치관이 변화가 됐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를 그냥 여행을 가는 입장이 아니라 인턴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가는 입장은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좁은 시각, 가치관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시려나? 그런 부분을 좀 느꼈던 문장입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행운과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해해서 극심한 공포를 피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기계발 저서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메타인지를 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들 해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넘겨버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험을 합격하느냐 못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하루에 공부를 3시간 한다, 2시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내가 충분히 시간 관리를 하면, 내가 그거를 염두만 해두고 세팅만 해두면 환경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317페이지. 염원이 있을 때 그 염원을 현실로 바꾸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행운을 만들려면 앞서 생각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강물이 데려다 주는 대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 거는 내가 희망하는 큰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최소 단위의 현재 할 수 있는 이제 미션들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37페이지.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한 상황에서 습득한 지식을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상황에서 성공과 행운을 발생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독서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삶을 살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새로운 경험에 나를 노출을 시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발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직접 경험을 하는 것들은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나 돈이나 뭐 이런 제한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좀 오래 하시다 보면은 다들 느끼게 되실 텐데 내가 작년에 뭐 읽었던 책이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하더라도 이 책이 나에게 체득이 됨으로써 좀 달라진 그 부분이 내년에, 내후년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 나에게 어떤 영감을 준다든지 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스가 되는 경우를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자, 지금까지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계발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는데 자기계발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책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얻었던 이제 내용들이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기계발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론적으로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풀어놓은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이 책의 느낌은 되게 좋았습니다. 항상 좋았습니다 라는 말로 그냥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살아오던 이 요소들에 대해서 해답을 좀 많이 얻은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책이 외국인 저자가 쓴 책이다 보니까 내용에서 뭐 사례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외국 정서, 외국 문화에 기반을 해서 쓰여진 에피소드들도 좀 있어서 갸우뚱하는 부분도 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책의 내용을 그냥 100% 맹신하지 마시고 이 책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실제 살아가는데 적용을 해보면 되게 큰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두 번째 책 리뷰를 마치고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책 리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들을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고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함께 해주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